다음은 이제 인적 경험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표로 우선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림 그려 보시면 아시겠죠? 왼쪽에 이제 자료 수집하는 직무를 어떻게 어떤 직무인 건지에 대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분석하는 자료들은 어떻게 어떤 부분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또 직무 기술서, 명세서, 또 직무 평가, 또 직무 기술서, 명세서를 보고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할 거고 선발을 해서 이 선발된 인원을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사 국가라든가 교육 훈련 개발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잠깐 앞에 표에 말씀드린 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뭐 광탈법, 면접법, 질문지법, 자문자 기록법, 중요 사건 기록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물론 뭐, 이 다섯 가지 방법이 다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관찰법이나 면접법이 주로 이행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다섯 가지 방법이 그 회사마다 약간 색깔이 있기 때문에, 매장마다,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다 번갈아 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나를 메인으로 쓰게 되면, 하나는 약간 서포트를 해주는 방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을, 보시면, 정말 어떤 부분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직무기술서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후에는 직무명세서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직무기술서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표를 직무명세서하고 직무기술서하고 거의 비슷한데 직무명세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27세 이상이어야 될 것 같다. 그 초대졸 이상이어야 될 것 같다. 웬만하면 전공은 호텔 공강이나 외식 경영 쪽에 있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 직무 기술서에 보면은 직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일 매출을 정산하고, 정산의 결과, 결과자를 확보, 그 다음에 필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야 된다. 이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매니저급이라고 보는데 이 직책이 딜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상 이 직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매니저급들이 이 정도를 많이 하고요. 이제 점장은 이제 그 위에 급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때 직무 수행 요건을 보면 조리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적이고 위생적인 조리 작업을 수행이 된다 되어 있죠. 보면 직무 명세서를 잠깐 가볼게요. 직무 명세서에서 보면 호텔 관광 외식 경영 계열 이어야 되고 웬만하면 조리사 직무 경력 3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직무 기술서를 보면 조리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 위생적인 조리 작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작업이라고만 얘기할 수, 바로 이거 끝날 수는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사도시에서, 사도시에서 62도씨, 사도시에서 62도씨가 약간 좀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느 정도 딱 중간 정도의 온도거든요. 그 온도가 데인저 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위생적으로 얘기할 때는 식중독이 제일 발생하기 쉬운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스파게티 면을 삶아가지고 찬물에 헹궜는데 찬물에 헹굴 때도 아주 차가운 물에 헹궈야 되거든요. 만약에 스파게티 면을 삶아서 그냥 상온에 방치하기 시작하면 바로 4도씨에서 62도씨의 데이저존에 방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면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샐러드 같은 부분도 만약에 양상추라던가 뭐 파프리카라던가 이런 부분을 썰어서 준비를 해놓는데 만약에 이게 상온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곧바로 이 부분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리 전공을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텔 관광이나 외식 경영 계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위생이나 안전적인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직무기술서 명세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에 필요한 식재료를 충실히 한다. 위생관리 및 청소를 담당한다. 대부분 그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식자재는 바닥에서 15cm 이상에 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15c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박스라도 깔고 나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주방에서 하는 기본 명제 조건 하나가 주방은 항상
바닥이 건조해야 돼. 물기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물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로 균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전에 15cm 이상의 나라라는 부분보다 그게 안 되면 가스라도 깔고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식재료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경험해봤고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쓰는 냉장고하고 주방에서 쓰는 냉장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주방에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냉장고를 쓰기 때문에 아마 그 스테인리스로 이게 물론 뭐 집에 있는 냉장고는 요즘에는 뭐 앞에 화면도 나오고 뭐 냉장고를 열기 전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보이고 좀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그 사업장에 있는 주방에 쓰는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대신에 집에서 쓰는 냉장고하고는 다르게 사업용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기술을 좋아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성에가 많이 쌓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그 성에를 얼마나 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는 또 청소의 또 기준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요. 그 부분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선류, 육류, 뭐 채소류, 과일류, 소스류를 신선하게 관리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마 혹시 색깔 있는 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색깔 있는 도마 보면 파란색이 있고요. 우선 기본 도마 색깔은 하얀색이죠. 요즘에 그 위생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김치라던가 아니면 아직 익지 않은 육류를 많이 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익지 않은 거 생선류 같은 부분을 많이 그쪽에 그 도마를 사용하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행으로 진행했을 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직무기록서에는 그 직무 요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명세서에는 이런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 직무 명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긴 했는데 직무기록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직무급질서로 가늠을 하긴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무를 이제 아까 직무 분석하고 직무 명세서를 보셨는데 직무 그럼 설계는 어떻게 할 거냐? 직무를 이제 잡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직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외식 기업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외식 기업을 외식 매장이라고 바꾸면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단어를 홀이나 주방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홀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데 그 움직이는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외식 매장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가? 그러면 홀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주방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주방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홀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고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 외식 서비스 할 때 MOT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들으셨나요? 아무나 한 분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답변이 바로 엎드린 거 보니까. MOT라는 거는 그 대부분 이 외식 용어가 어, 우리나라가 한식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가 외식을 못하는 건 아닌데 통상적인 이런 데이터적인 여러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미국이나 그 외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MOT는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통상 외식 기업에서 MOT 이전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맵이라고 합니다. 고객 경험 지도라고 하죠. 바로 그 단어로 직역을 하면. 모멘트 오브, 그러니까 MOT라는 부분은 고객이 매장에 입장을 해서 나갈 때까지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고객이 입장을 한다.
자리에 앉는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한다, 음식이 나온다, 음식을 섭취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계산을 한다, 계산을 하고 나간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만 하더라도 7가지 과정인데 그 7가지 과정을 놓고 직무 설계하는 부분에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들어와야 된다. 또 들어오기 전에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들어왔다. 고객이 앉았다. 그러면은 그 고객을 앉기 위해서 홀에 있는 직원이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인사할 거냐, 어떤 식으로 앉힐 거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지금 밖에 더우시죠? 이쪽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좀 시원한 데로 앉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판 보시고 천천히 주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멘트를 할 거냐. 아니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편하신 곳 앉으세요. 이렇게 멘트를 할 거냐도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우리 매장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뉴판에 대해서 주문을 한다. 주문을 해서 음식이 몇 분 만에 나온다. 통상 이 음식 나오는 시간을 쿨타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 고객분들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주문을 한 순간부터 통계는 문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통계를 보면 8분 정도 되면 네, 통계학적으로 고개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1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테이블에 음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음식이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15분이 넘어가면 이제 저기요라고 하면서 홀에 있는 직원을 부르거나 이제 직원을 불러서 내 음식이 나오고 있냐,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풀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에 방문을 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친구하고 표를 한잔 하거나 했을 때 안주를 시키거나 이제 메인 식사를 시키게 되면 이제 시켰을 경우에 이제 여러분의 테이블만 이제 음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뭐 테이블이 7개 있었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몰리기 시작하죠. 물론 한 메뉴가 테이블 10분 만에 나가는 거는 메뉴 설계에 의해서 충분하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7테이블이 한 번에 들어왔다. 7테이블이 한 번에 들어와서 메뉴가 15개, 20개가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 숙타임 8분에서 10분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직무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메뉴를 하나하나 메뉴판의 메뉴 리스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이 메뉴에 대한 부분에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 설계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또 쿨타임이 별 문제가 없었다 했을 경우에 그 쿨타임에 대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김치가 부족한지 단무지가 부족한지 요즘엔 물론 셀프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죠. 인력이나 이런 부분 지금 인적 자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셀프로 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음식의 판매가라던가 또 그리고 그 음식의 판매가에 따라서 내가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느냐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거에 대한 가성비, 가심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그런 셀프 서비스 부분도 생겨났을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또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키오스크를 활용한다거나, 테이블 오더를 활용한다거나, 테이블에 있는 QR코드, 뭐, 메뉴 주문하는 방법을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설계 부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 설계의 요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수행하는가를 구성한다는 게 육하원칙이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설계는 이제 직무 수행자의 특성,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주방에 몇 명 근무하는 게 효율적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인 거고요. 또 교육을 어떻게 되냐. 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고객을 대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여기되는 게 직무 수행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과업, 수행 장소, 환경 조건, 주방에 지금 현재 외부 온도가 요즘에 뭐 32도, 33도 이러죠. 주방에는 불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원한 음식, 냉면이나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방에서는 뜨거운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 장소, 요즘 주방에 에어컨 안 들어놓으니까 힘들거든요. 예전에는 솔직히 주방에 에어컨이 필요한가라고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주방에 에어컨 안 들어놓으면 인적 자원 확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환경 조건, 직무 수행 시간, 통상적으로 9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중간에 1시간 휴게 시간을 줄 거냐, 아니면 주 42시간을 오버타임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뭐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를 할 거냐, 그렇게 수행을 해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형편 문제가 없느냐, 그 직무 수행 목적, 방법, 이건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크를 나갈 거냐, 아니면 뭐 샐러드가 나갈 거냐, 샐러드가 나갈 거면 뭐 콩만 필요할 거고, 스테이크가 나갈 거면 굵기 정도를 알아야 되고, 드릴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예비들이 있겠죠.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직무 설계 방법으로 이제 직무를 단순화하는 방법, 직무 순환하는 방법, 확대하는 방법, 충실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단순화하는 방법, 순환하는 방법, 확대하는 방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실화하는 방법, 특성화하는 방법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마 우선 아마 이거 체계 사이트나 교환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직무 명세서하고 직무 기술서를 말씀드릴 때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특성에서 보면 이제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여러 가지 내용이긴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제 강의에 관련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 보드판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지금 김상우 사부님 오준영 학우님 말고는 답변을 아무도 안 알아주시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뒤에 좀 제가 보드판을 어느 정도 활용하려고 아침에 나와서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드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솔직히 그 아까 전에 그 직무 기술서나 명대서랑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라던가 아니면 오후에 진행하는 재무 관리나 이런 부분은 뭐 좀 약간 보드판을 쓰는 부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편하실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번 주는 이론적인 수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좀 뭔가 과제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아마 좀 중요하거나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뭐 준비하는 거 하겠습니다.